뉴스타일집의 순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학교 폭력입니다. 충북 지역의 학교 현장의 학교 폭력. 굉장히 심각합니다. 계속 늘고 있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가담하는 학생들 늘고 있다. 좀 걱정이 많은데요. 이 소식 오늘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태 얘기를 하기 앞서서 제천 사례를 좀 먼저 좀 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동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린다 좀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아마 지난 방송에서도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지난 6월에 그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그 누나가 글을 올렸습니다. 인터넷에 자신의 동생이 친구들한테 뭐 친구라고 표현이 아니죠. 동급생들한테 동급생들에게 그렇죠. 끔찍한 가해 피해를 당했다. 그리고 막 당시에 가학적인 막 피해를 당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칫솔 뭐 예. 신체 특정 부에다 꽂고 그러니까요. 발가락을 네. 어떻게 하고 네네.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라 욕설과 괴롭힘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네티즌이 그 청와대 국민청원 있잖아요. 네. 거기에 글을 올려가지고 아마 네티즌 그 청원은 아마 이미 종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렇게 좀 심각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해당 학생 아버지가 자살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지요. 네, 결국은 그 가해 학생들을 계속 만나는 것 자체가 우연히 이게 만나는 것 자체조차도 나한테 너무 심적 고통이 크다라고 해서 끝끝내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 경찰이 그분이 피해자 그 고인 입장에서는 너무 경찰이 이 사건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예. 좀 대충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셔가지고 끝끝내 그때 자살을 하셨다는 소식을 그때 들었었고요. 안타까운 그 일이네요. 예. 정작 피해자도 그 당시에 예.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실에 누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랬었지요. 그리고 친구들이 근데 문병을 와서까지도 또 악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잘못되면은 뭐 육개장을 먹느니 뭐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또 네티즌들이 좀 분노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제천 사례를 좀 먼저 얘기를 좀 꺼내 봤는데요. 학교 폭력 상황이 굉장히 심란하고 심각하고 다양하고 늘고 있고 하여튼 이러는 모양인데요. 실태 조사를 벌였다고요? 네. 예. 그 어떤 상황입니까? 충북교육청에서 예.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기간은 작년 2학기부터 올해 이제 4월 달까지 예. 조사를 했고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학교 폭력이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예. 내가 가해자였는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말하자면 저 샘플 조사가 아니라 전수 조사를 한 거죠. 네. 전체 학생들을 그 대상으로. 대상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였고요. 그 학생 전체. 예. 그 온라인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전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랬군요. 피해를 당했다. 나는 피해를 당했다. 그 해당 조사 대상 학생들 중에서라고 했던 피해 응답률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1.8%로요. 그 응답자 중에 2,094명이 거기 지금 피해를 당했다라고 1.8%고 네. 2천여 명. 그렇죠. 야, 그게 이제 상당하네요. 이게 피부에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딱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모르실 것 같은데 예, 숫자적으로는 좀 그렇긴 한데. 좀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지난해 대비 0.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6%요? 어쨌든 작년 대비로 학교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배 이상 그렇죠. 늘은 그렇게 건데요. 보시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0.6% 요번에 1.8%니까 그리고 배 이상 늘었어요. 예. 지금 이게 이제 충북에서 조사한 거잖아요. 예. 근데 전국에서 같이 동시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 평균보다도 예. 0.2%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충북이요? 예. 충북이 심각하구나. 굉장히 심각하구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조사 대상자에 포함이 됐다고 했는데요. 네. 특정한 연령대나 특정한 학년이 있나요? 심각하게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연령층이. 그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에 좀 더 많이 노출됐고 피해자 수도 더 많았다고 지금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이 오히려 더 중고생이 아니고요. 네. 그 피해 응답률을 따지게 되면요. 초등학생은 3.8%, 3.8%. 한 1,536명이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중학생은 1%, 예. 한 375명이, 예. 그리고 고등학생은 0.4%, 한 153명이었는데, 이야, 초등학생이 뭐 압도적으로 많네요. 네.
앞서서 한 2천여 명 정도 1.8% 피해를 당했는데 그 중에 1,500여 명의 초등학생. 네. 아, 굉장히.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네. 그 초등학생도 지금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나눠 그렇죠. 있잖아요. 세개 학년. 그런데 4학년이 6.2%였고요. 아, 특히 4학년이 네. 많습니까? 5학년이 3.6%, 6학년이 1.8%였는데요. 아, 4학년이 특히 많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서 느낀 게 예. 학년이 낮아질수록 학교 폭력 피해를 더 많이 받았다라는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다만 이게 어떤 전문가가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한 결과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받았습니까? 가해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끼기에 나는 피해를 받은 것 같아요. 또는 나는 가해를 한 것 같아요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약간 좀 아, 이게 이 부분이 이 네, 데이터가 그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과 연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미지수가 그렇죠. 있고. 제가 판단해 그렇습니다. 아, 여하튼 지금 조사 데이터로는 저학년일수록 학교 폭력을 많이 당하는 걸로 네. 상황은 그렇다. 일단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학생들이. 느끼고 아이들이 네.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제일 많았던 게 언어 폭력이었습니다. 아, 역시 예, 언어 그리고 폭력이요. 집단 따돌림, 그리고 사이버 폭력. 대표적으로 SNS에서 이제 뭐 그 아이들을 뭐 험담을 한다거나 예, 그런 예. 경우도 있었고요. 아. 그다음 신체 폭력 순으로 이렇게 좀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언어 폭력이 제일 많았고 네. 지금 여러 가지 폭력의 유형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추세가 언어 폭력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폭력들이 있었고 증감 여부도 궁금한데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폭력들은 좀 증가했던 수치가 좀 증가했었고요. 예. 반면 사이버 폭력, 네네. 그다음에 신체 폭력, 스토킹, 성폭력.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사이버나 신체는 좀 감소하는 추세였고요. 아. 또 스토킹이나 성폭력 비중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 이런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가 잘 원인을 분석하고 형태를 분석해야지만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자꾸 이런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걱정은 됩니다. 네. 걱정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요. 피해를 보는 것도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가해 학생에 가담하는 비율, 이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참 걱정인데 네. 2배 이상, 뭐 배 이상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그냥 일단 말씀드리면요.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은 1.8%, 네. 중학생은 0.4%, 예. 고등학생은 0.1%로 나타나는데요. 아, 역시 그 역시 이제 많군요. 지난해 대비 수치로 말씀드리면 예. 초등학교, 중학교는 각각 초등학교는 1%가 증가를 한 거고요. 예. 중학교는 0.2%가 증가했습니다. 아. 작년 대비요. 그러니까 예. 가행을 했다라는 학생 수가 점점 이제 조금 더 늘어난 건데 예. 역시 초등학생이 오히려 증가세가 더 많았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응답자도 초등학생이 많았던 많았고. 것처럼 가해자도 더 많았다라는 아하. 거고요. 고등학생은 지난해와 동일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 가담하는 비율도 높아져서 참 마음이 더 안 좋네요.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이런 학교 폭력을 목격한 후에 예. 알리거나 도와줬다라는 것도 좀 조사를 했나 봐요. 아. 근데 도와줬다,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 비율이 68%가 나왔는데요. 알리거나 도와줬다 68%. 예, 지난해보다 0.6%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아, 이 부분은 조금 뭐 예. 좀 예. 그리고 좋은 목격을 하고 나서 그냥 난 방관했다 아. 라고 하는 비율은 지난해보다 0.6% 감소한 30.7%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가담한 비율도 당했다고 피해를 느끼는 피해 정도의 비율도 자꾸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 네. 학교 폭력이 도대체 왜 자꾸 이렇게 늘고 있는 겁니까? 교육 당국에서는 그 원인이나 부분은 어디서 찾고 있는지요? 이번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요. 예. 일단 교육부의 충청북도 입장은 교육청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지속적인 교육을 해왔고 예. 또 어떻게 대응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인식 개선을 노력을 해왔는데 예.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나 얼마 전에 쟤랑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이 있었는데 아하. 그것조차도 폭력이다. 본인이 느끼기엔 난 이거 학교 폭력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아하. 라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구체적이고
시작한지가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좀 모호한 것 같은데 여하튼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아이들의 의식 변화가 많아서 네. 달라져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민감해졌기 때문에 아 그렇다. 그 수치가 좀 더 증가한 것이다라고 그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좀 원인 파악 부분 좀 미온적이진 않나라는 걱정이 좀 되기는 하는데 네. 여하튼간에 학교 폭력이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나름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언어 문화 개선, 좀 언어를 좀 더 이렇게 순화해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볼 때는 예. 그 말 하나 듣고 나서 기분이 상해서 또 우격다짐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래 활동이라든지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를 좀 더 만들어가는데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하고 있고요. 예. 또 학교 폭력 전담 변호사를 권역별로 이제 배치하겠다라는 등 좀 더 학교 폭력의 어떤 제도적인 그 관심을 강화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 학교 폭력이 점점 어른들의 어떤 그 제도권 안에서 이게 그 다스린다라는 것이 저 역시 변호사이긴 합니다만 좀 달갑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면 학교답게 아이들 문제는 아이들 문제답게 접근을 해서 좀 방안을 만들었으면 네.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어떤 이런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어쩌다가 우리 학교가 이렇게 예. 막 마치 원고 피고처럼 마치 법정처럼 예, 예. 그 증인을 불러 세우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런 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렇죠. 예, 예, 그 교우 간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돼서 서로를 이해하고 이제 다시 또 같은 교실에 또 만나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은 이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런 것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네.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많은데요. 이게 한마디 첨언하자면 다른 아이를 내가 폭력으로 이렇게 지배하려고 한다거나 가행을 한다는 것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정말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부끄럽다라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방송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학교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피력을 했었는데요. 그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가 우선이 돼야 합니다. 학교 당국, 교육 당국에서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이런 바람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